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서도 역시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한 답답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2부에서도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은 지금 바로 전화 02-2638-3974번,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분 소개해드릴게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재용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재용 이사입니다. 정부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안절부절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2%가 맞는 것 같은데 4%, 5%, 6%까지 올라가고 있고 또 게다가 가장 중요한 부동산 장세도 마찬가지일 거죠. 인플레이션처럼 마구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정권에서 너무나 급작스럽게 오른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보합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락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 최근에 무슨 뉴스가 나왔습니까? 정부 관계자, 관계 부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추석 이후에는 발표할 수 있게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뭘까요? 더 이상 하락해서 하락론자들이 얘기하는 40%대의 하락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정말 경기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게다가 거래 절벽입니다. 거래 절벽. 이 얘기는 뭡니까? 한 달에 10,000건이 넘게 거래되던 것이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난달에 서울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00건, 800건, 이번 달 8월 달에는 400건도 안 된답니다. 400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공인중개사분들 다 팔이 날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수가 거치지 않죠.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국고의 세수를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체 세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포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세금인데 그것이 거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나라의 국고를 뭘로 채울 것입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것도 중요하고 정부도 위기 상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고민이 있으실 때는 항상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질문 주십시오.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사 노릇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자, 오늘도 양재용 이사님의 속 시원한 해결책들 궁금해지는데요. 자,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수도권의 거래가 좀 얼어붙기 시작하자 대출 규제를 풀어서 이 부동산 수요를 떠받치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자,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 부처에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다시 활성화시킬 건가? 이게 말 그대로 빙하기가 오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거래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거죠. 파는 사람은 파는 사람 나름대로 사는 사람도 매수 심리가 완전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그럼 파는 사람들은 더 떨어지기 전에 파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시적인 하락 추세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끝도 없이 하락 대폭락이 되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럼 그들은 팔지 않을까요? 과거의 통계와 과거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인 거죠. 98년 IMF 때도 떨어졌을 때 판 사람은 두고두고 후회를 했고 2008년, 2014년, 14년도에 팔았던 사람은 또 두고두고 후회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런 반복되지 않은 두 번, 세 번의 실패 경험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가 지금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어떤 일을 지금 하게 됐죠.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5억 원 초과되는 아파트에서 LTV를 풀어준다는 거죠. 대출을 좀 더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 돈을 가진 자 하더라도 그들이 아파트를 좀 살 수 있게 서울 시내 아파트 값이 다 뭐 10억 이상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특히 15억은 아예 못 풀어준다고 했는데 자, 이 부분도 지금 뭐가 돼 있죠? 헌법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헌법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위헌이다.
위헌이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해 다오라고 지금 모 변호사가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헌법위원회에 좀 소원 신청해 놨습니다. 자,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정부에서 먼저 선수 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을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헌법위원회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출 규제를 빨리 허용하자. 그래서 죽어가는 하락의 징조가 보이는 이 시기에 아파트들의 어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게 어떻겠냐.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뭐가 더 와야 되죠? DSR 규제도 같이 풀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정부는 2% 부족한 듯한 모습을 자꾸 보여서 좀 답답한 좀 그런 심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자, 그다음 2030 영끌족들이 드디어 이 계속 급증하는 정말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이 금리 인상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을 견뎌내지 못하고 매도를 한다. 그 매도 물건은 누가 가져가고 있다? 5060, 50대, 60대 세대들이 가져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선 정부가 이런 시장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더 이상 빙하기가 되지 않게, 더 이상 꽁꽁 얼어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데 이 시장 완화 정책,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자면 주택임대 사업자 지금 혜택이 취득세 85% 감면하는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위에 나머지 과거에 있었던 혜택들을 다 부활시키자. 그 중에서도 종부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구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또 혜택 그 임대차 기간을 다 마치게 되면 임대사업자 기간을 마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말까지 발표를 한다는 것들을 과연 그 시기 타이밍을 언제 발표할 것인가 그런 점을 두고 지금 현재 각 부처 장관들이 회의를 하겠다고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겠다고 지금 합니다. 자, 이런 절벽 속에 지금 뭐가 급감하고 있다고요? 문제는 이 세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겁니다. 나라의 국고가 텅텅 비으면 어떻게 될까요? 곳간에 세금이 없는데 나라가 정부가 뭘 가지고 예산을 지출을 하겠습니까? 전 정권에서는 너무 많이 거쳐가지고 매번 기획부 장관이 저희가 예상했던 기재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몇십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몇십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거래가 너무 활성화가 돼 있었던 거죠.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 됐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반대 의견들은 뭐죠? 자, 이래서 완화를 해준다니까 가계부채 늘어난다. 그다음에 투기가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억 이상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가계부채 허덕이면서 그렇게 무리한 투기 안 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제는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이 다 공부가 다 돼 있는데 무슨 세 채, 네 채, 다섯 채씩 계속 사겠다는 겁니까? 그럴 때가 아닙니다. 왜? 금리가 지금 몇 %인데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거나 무주택자들이 뭔가 좀 제대로 된 아파트를 살려고 했을 때 그 숨통을 틔워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가계부채가 나타난다. 시청자분들께서 은행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출 정말 제대로 안 해줍니다. 보통의 신용 등급이 되지 않으면 해주지도 않고요. 5등급 이하 6등급부터는 아예 쳐다도 안 보고요. 소득이 없다?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LTV만 풀어주고 DSR을 풀어주지 않는데 살 수 있다고요? 정말 엄청난 소득이 있는 가능한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하다 보니까 화면이 꺼졌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들은 사실은 그건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금리 인상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이런 거를 파는 매도자의 연령층을 보니까 30대가 제일 많아요. 2.3%. 그다음에 50, 60대는 0.9%, 1%밖에 안 돼요. 30대가 제일 많았는데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매수 현황을 보니까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20대는 마이너스 21%, 21.4% 줄어들었고요. 30대는 마이너스 36.7%가 줄어들었어요. 20대와 30대는. 근데 50대, 60대를 보니까 8.5%, 무려 60대에서 30.7%가 올라가더라. 급급 경매로 나오는 정말 급급매물들이 나오면 누가 가져가더라 보니까 능력이 있고 어떤 여유 자금이 되는 5, 60대가 지금 줍줍하더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어찌 보면 20, 30대의 그 영끌족들이 과거에 어떤 그런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시장적인 상황 때문에 급하게 달려들어 샀는데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마지못해 파는 경우가 생겼는데 누가 가져가더라? 5, 60대 가시더라. 자, 이런 통계들은 시장은 결국 소화를 해낸다는 건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서울에서 한 달에 아파트가 몇 채입니까?
예, 180만 채가 넘는데 이 180만 채 중에 400건 거래되고 500건 거래된다는 얘기는 한 구에서 우리 25개 구면 2개도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에 동대문구에 종로구에 강남구에 2개 거래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인중개사분들 지금 거래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에요. 이런 현상이 난 거죠. 그러면 이런 거래 절벽이 계속해서 된다면 우리나라 경기 침체됩니다. 이거 빨리 물꼬를 틔워주고 숨통을 틔워주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 시점에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 더더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겠습니다. 시청자분, 이 점을 같이 여러분도 같이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참 좀 뭐라 할까요? 특이하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아파트 시장은 사실 여러 가지 증조 현상이 나타나고 거래가 쌓이고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빌라 시장, 다세대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파트는 금액이 큽니다. 근데 다세대 빌라 쪽은 소액 투자거든요. 1억, 2억 정도의 투자를 해놓고 이 금액이 자산 가치가 갑자기 커지고 이것도 무슨 몇 년의 장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불과 6개월, 1년 만에 2배, 3배씩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쪽 빌라 투자라는 거죠. 그중에서도 재개발 쪽, 그중에서도 모아주택이나 역세권 시프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들 하신다는 거죠. 자금이 지금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유동성 자금이 왜 일로 몰리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어디에 투자를 할 건가? 서울 도심 속에서도 어디에 투자할 건가? 천지개벽되는 청량리를 주목하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청량리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GTX 노선 2개가 겹치는 곳이 유일하게 서울역, 청량리, 강남의 삼성역입니다. 자, 서울역도 늦었고 강남의 삼성역도 투자가 늦었다면 마지막 하나 남은 청량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청량리라고 아무 데나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역세권 시프트 한다고 아무 곳이나 투자하면 안 됩니다.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투자 금액 1억 5천 정도, 2억 이하의 금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제가 그 전략 짜드리고 입지 분석해드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네,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와 또 상세하게 투자 전략 짜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74번으로 상담 접수 받고 있고요. 샵 3989번으로 또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네.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지금 청파동 용산, 네. 청파동 3가에 지금 투룸 10주 빌라를 지금 매수했고요, 작년에. 네. 그리고 연신내 쪽에 이제 25평 아파트, 3년 이내에 된 그 아파트를 제가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딸을 위해서 지금 빌라는 매입을 했고, 연신내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딸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꾸 경기가 나빠지니까 다 팔자는 얘기고요. 네. 저는 그래도 위치적으로 연신내도 굉장히 좋은 위치고 청파동도 좋아서 가져가자는 의견이에요. 네. 근데 딸은 그러면 그걸 팔아서 뭐 하냐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그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그 가상화폐 코인 같은 거 그런 데에다 좀 넣고 싶어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음. 모아주택도 관심은 있지만 지금 전문적으로 이렇게 상담하시는 우리 대표님한테 상담을 받고 싶어가지고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청파동 네. 3가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작년에 매수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신축 빌라. 연신내에 있는 아파트 네. 요 두 채를 다 매도를 할지 아니면 보유를 할지 네, 매도한다면 그렇죠. 또 예, 매도. 어떤 걸 매도해야 되는 건지 네. 앞으로 전망과 그리고 매도 타이밍 이런 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시청자님 아, 목소리 참. 들으니까 그래도 밝아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집안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네. 제가 시청자님 같은 분들 굉장히 정말 많이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아. 딱 정말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도 여기에 굉장히 호응하실 거야. 그래, 맞아. 내 아들놈 딸놈은 왜 이렇게 지금 뭐 이 가상화폐, 이 뭐 디지털 코인 저 뭡니까? 저기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지금이 때라고 난리를 치는데 사실 네. 어머님도 지금 제가 보면 연세가 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가상화폐를 얘기하시고 디지털 자산을 얘기하는 거 보면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고민이 보니까 물건 다 좋은 거 갖고 계셔. 부동산 네, 잘 네. 사셨네. 청파 3가, 네. 자 투룸 네. 빌라, 예, 작년부터 정확하게 그때부터 꿈틀꿈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쪽에 지금 예, 역세권 시프트를 가느냐, 모아타운을 가느냐 재개발의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네. 일부 어떤 유튜버가 뭐 청파 상가는 상가 주택들이 많고 상가가 많고 뭐 그 뭡니까 다가구가 많아서 재개발 안 된다라는 그런 약간 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네. 말은 예, 결국은 뭘로 나타납니까? 작년에 투룸 신축 빌라 4억대 초반이 지금 8억이고요. 원룸이 아. 5억 7천씩 현재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그 뒷받침되지 않는 예, 그 시장의 가격이 보여주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청파 상가는 대단히 좋은 물건이다. 네. 보유하고 매도하고 얘기하실 때 청파 상가는 일단 뭐 해야 된다? 빼놓고 얘기해야 된다. 왜? 아. 가격이 지금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던진다? 아닌 거죠. 왜? 청파 아. 1가 이미 구역 지정됐고 2가도 구역 지정됐고 원효로 1가 역세권 시프트 됐고 2가도 역세권 시프트 됐고 그 중간에 딱 남은 게 바로 청파 상가입니다. 청파 상가 안 네. 될까요?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예, 남영역 1호선과 숙대역 4호선의 더블 역세권입니다. 예, 그리고 네. 그 거리가 예, 1차 반경 250m, 2차 반경 500m의 그 구역이 다 들어가요. 단 청파 3가도 아까 제가 청량리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답신이라고 청량리라고 청파 3가라고 아무데나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청파 3가에서도 예, 거기 설린고등학교 담벼락 쪽, 그다음에 설린중학교 담벼락 그리고 그 청파동 성당 인근 청파동 성당이나 그 중학교 담벼락 쪽은 투자하시면 대단히 위험한 지역이다. 왜? 아. 재개발 구역에 안 들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런 쪽 투자는 당연히 또 시장 어떻습니까? 가격을 보세요. 가격이 쌉니다. 투룸인데도 5억대나 뭐 5억대 초반이나 이렇습니다. 여기하고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갖고 계신 이쪽 청파 상가 네. 그 안쪽인 것 같은데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잘 사셨고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보유다. 일단 매도 보유 네. 무조건 보유 간다. 자, 두 번째. 네. 자, 연신내 아파트인데 이거 네. 9억이에요, 신축이에요, 이쪽? 신축입니다. 아, 그래요, 3년 신축이에요. 안에. 예. 그 여기 지금 몇 층짜리에 몇 층 갖고 계세요? 몇 평짜리? 지금 25평인데요. 네네네. 그 로얄층이에요. 20층 아, 중에. 예. 이래서 또 팔기 더 싫으신 거지. 왜? 네. 20평에 굉장히. 로얄층이면 뭐 그쪽에 뭐 북한산이나 전망이 쫙 좋게 보이겠네요. 네. 네. 아, 제가 한번 그쪽 가봤거든요. 녹번동이라든가 연신내 네. 불광 쪽에 그 로얄층 로얄 홀수들에서 가서 올라가 보면 아, 좋더라고요. 이게 동네가 네. 살기가 좋고 공기가 틀리던데요, 가보니까. 예, 그랬어요. 근데 뭐 30-40% 내린다는 말이 걱정이 많이 돼서 아, 딸도 그것 때문에 빨리 스트레스 많이 팔아라. 받으시구나. 아, 요새 네. 폭락노자들이 아주 그냥 그 날개를 달았어요. 여기서 아직도 더 떨어져야 된다고. 40% 네. 떨어져야지 정상이라고. 예, 오른 게 맞다고. 근데 일부는 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뭐 세종시라든가 우리 뭐 일부 지역들 동두천이라든가 뭐 포항, 울산 뭐 곳곳에 경기도 외곽 지역들부터 시작해서 인천도 마찬가지고 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도시는 아직 그렇게까지 떨어지지도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만 건이 거래되던 곳이 지금 400건 거래된다는 거는 거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네. 통계 지표로 맞을까요? 우리 동네에 예, 예를 들어서 뭐 증여를 한다든가 예, 가격을 갖다가 터무니없이 뭔가 거래가 돼서 정말 누군가 급매물을 내놨어.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아파트인데 누군가 막 12억에 내놨어. 그럼 그 다음에 누군가도 12억, 11억 5천에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는다는 거죠. 사간 사람은 마치 횡재를 한 것 같고 마치 또 누군가는 살살한 사람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서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시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떨어지려면 40%씩 떨어지려면 막 매물들이 막 12억 팔 때 11억짜리도 나오고 10억짜리도 나오고 이래야지 뚝뚝 떨어지는 건데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일까요? 이거 이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6개월만 버티자. 그래 내년 상반기 되면 금리를 뭐 미국도 지금 얘기를 계속 겁을 주고 있지만 끝까지 못 올린다는 거죠. 그들이 얘기하는 금리는 4%까지가 어떤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3.5%, 3% 이상 넘어가는 걸 힘들어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논리를 볼 때는 그런 유명한 정말 거시경제를 다루는 그런 유명한 대학자들이 얘기할 때 4.5% 이상 못 가겠구나. 그럼 우리가 올려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게 금리가 거꾸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타이밍이 되겠구나. 금리를 끝까지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도 없이 올리면 경기 죽어버려요. 경기가 죽으면 아까 제가 화두에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장기 침체로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빠지면 그게 바로 아래 공포, 리세션이 오는 거예요. 쉽게 리세션이 되면 살리려면 일본 보십시오. 30년.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원할까요? 안 원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가 모이고 활성화 대책을 짜고 야당을 설득하고 이거에 대해서 뭐 아까처럼 종부세 이번에 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일가구 1주택자들에서 어떻게 해준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왜? 선거 공약이기도 했고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1년 6개월, 2년도 안 남았습니다. 또다시 2024년도 국회의원 선거할 때 국민이 심판한다니까요. 예. 나라 경기가 엉망이면 또 엉망된 대로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비판의 또 표를 던지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부터 노력을 해야 돼요. 1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제 얘기 뭐냐? 두려워하지 마셔라. 이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기 지역이고 좋은 곳은 사실은 신축이고 로얄층이고 정말 너무나 좋은 곳이고 그러면 보유를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따님이 끝까지 둘 다 매도하자. 노노노. 둘 다는 아니다. 그러면 하나를 매도하자. 이 불화를 없애기 위해서 가정의 불화보다는 평화를 원한다면 화목을 원한다면 하나를 팔아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용산에 지금 못 가져서 난리고요. 지금 8억인데 투자 금액 4억 5천씩 넘는데 그렇다고 지금 가서 투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끝나나요? 아니죠. 재개발되면 나중에 25억, 30억짜리 아파트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던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대신 생각한다면 이 연신내 쪽에 신축 아파트 로얄층 로얄하우스이지만 로얄층 로얄하우스 던지는 게 어머님 마음으로는 보유를 하고 싶지만 이게 아니라면 저는 자 이거 과감하게 하나를 판다면 이걸 매도하시고 그다음 따님이 생각하는 따님 보니까 뭐 그 따님 나이가 20대예요, 30대예요? 이제 이 30대 초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 많이 할 거예요. 30대 초반이면 20대랑 좀 틀리거든요. 대학생이라든가 제가 그걸 물어본 이유가 나름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여기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친구예요. 예, 딸이든 아들이든 자녀분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어떻게든 합니다. 본인이.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느냐. 디지털 자산 사실은 처음에 디지털 코인이 나오고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나왔을 때 상당히 미래화폐고 상당히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줘서 이게 막 10배, 20배, 30배 막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죠? 왜? 시청자분이나 제가 얘기할 때는 어떻게 느낍니까?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위험 자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예, 이게 안전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네. 왜 그러면 위험 자산으로 사람들이 생각할까? 예를 보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주식시장하고 똑같아. 뭐만 하면 출렁이면 막 뚝뚝 떨어지고 6천만 원 가던 게 어느 날 2천만 원대로 무슨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로 뚝 떨어지고 이거 가슴 철렁철렁하는 곳에 투자하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안전자산으로 볼 때는 투자의 가치가 대단히 높았지만 지금은 위험자산으로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박을 꿈꾸고 젊은 층들이 특히나 대학생들과 20대, 30대 그 영끌족, 그 2030 세대들이 MZ 세대라고 그러죠. 그들이 여기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잘 안 올라가잖아요. 지금요. 경기가 안 좋고 말 그대로 주식시장처럼 유동친다는 거죠. 미래는 밝아요. 왜? 우리 그 달러라고 하는데 이 달러가 지금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축통화 몇 개 안 되잖아요. 뭐 그 유로화와 그 엔화와 이 US 달러인데 US 달러, 미국 달러가 가장 기축통화인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미래 화폐는 바로 디지털 자산 이런 코인들 가상 화폐라는 거죠. 안전해야 되는데 루나나 뭡니까 저번에 그 뭐죠 그 화폐, 예, 그런 화폐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폰지 사기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그거는 자작극이었다. 안전한 화폐였고 안전한 가상 자산이었는데 그 오너의 뭔가 좀 그런 약간 냄새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 걸 규제하면 우리나라도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없다. 결론. 그래서 디지털 자산의 미래는 밝지만 위험 자산에 가깝기 때문에 제 얘기는 투자를 해도 어떻게 된다? 만약에 연신내 아파트를 팔고 한 얼마 정도 여러 가지 하면은 대략 정도 손에 쥐어지세요?
한 3억 정도, 3억 5천. 오케이. 3억에서 4억 사이. 자, 음. 이 정도가 만약에 손에 들어오면 저라면 자, 더 이상 싸우지 마시고 자, 투자해라. 단 얼마? 4분의 1만 하자. 4분의 1만 하자. 1억 이상 절대 넘기지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자? 또다시 청파 삼가처럼 이렇게 재개발 요새 모아타운 역세권시프트 정말 핫하거든요. 현장 가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투자를 하신다면 자 어떻게 된다? 하나는 대단히 안전한 실물자산, 안전자산인 거고 그래. 네 역시 믿는다 한다면 이것도 한쪽에 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기 뭐 그 알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저 코인 중에서도 뭐 또 이 가상화폐에서도 한국에만 유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정말로 아까처럼 좀 안전한 곳 그 미래화폐 중에 가상화폐 중에 디지털 자산 중에 좀 안전한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하라고 유도를 하시고요. 제발 안전한 게 혹시 뭐가 모르시?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 좀 네, 알겠습니다. 이걸 좀 최대한 줄이자. 그 대신 여기에 3분의 2, 4분의 3은 어떻게 하자? 안전자산, 부동산 자산에 재투자를 해서 다시 점프할 수 있는 거 보여주자. 그러면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2, 3년 뒤에, 3년 뒤에만 보더라도 어머님께서 투자했던 이런 안전자산은 얼마가 되어 있으면 청파 상가처럼 또 다른 곳을 투자했을 때 자, 그래, 우리 자녀가 투자한 곳 너 얼마인지 수익 비교하라는 거죠. 우리 한석봉처럼 야 그래 불 끄고 한번 쓸어보자 그래 나 불 끄 씻을 테니까 해보자 해보십시오 2, 3년 뒤면 답이 나와요. 근데 만약 그때 가서 자녀가 잘했다 역시 우리 아들 딸 최고야 하지만 어머님도 수익률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그런 곳에 투자하시면 나옵니다. 예 그러려고 전문가인 저도 있는 거고요. 예 싸우지 마시고 화목해야 됩니다. 단지 좀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미래에 또 가치는 있어요. 우리나라의 디지털 자산은 너무나 호도를 많이 하는데 미래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와 도박성이 강한 곳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좀 줄이자. 대답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화목해지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전 위례에 살고 있는데 위례 갖고 있는 매물 매도 시점도 궁금하고 네. 또 그 근처에 투자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있는가 해도 그것도 궁금해서요. 네, 위례에 어떤 부동산 가지고 계세요? 더샵이고요. 위례 더샵 아파트요. 예. 네, 그 매도 시점이 궁금하고요. 네. 예. 그리고 주변에 작은 액수로 투자할 만한 곳이 있는가. 주변 투자처. 자, 여유자금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뭐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로 네.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투자처를 네. 알아본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전부 다 목소리가 밝고 막 힘이 나시니까 저도 힘이 나네요. 예, 기분 좋습니다. 나 더샵 아파트 좋은데 왜 파시려고 그러세요? 이거. 네. 언제쯤 이제 거기서 언제쯤. 살아야 될까? 이제 하남이나 이쪽으로 네네. 제가 가고 싶은 생각도 좀 있고 해서. 이쪽에 위로 올라가고 싶다. 자, 네. 저 정답이 있죠. 아까 우리 전임 바로 질문자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위례와 하남을 얘기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례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위례가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남이 물론 한강도 끼고 있고, 또 뭐 조정 경기장도 있고, 산책할 때도 많고, 스타필드도 있고, 뭐 인프라 시설 잘 갖춰 있습니다. 그러나 위례가 지금은 지하철도 안 들어오지만 위례 신사선 이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또 이제 천지개벽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거기 버스 타고 가야 되고, 자동차가 없으면 막히고, 뭐 이런 지역이었지만. 자, 위례는 이제부터 좋아진다. 그리고 지금 잠시 조정기구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거에 개의치 마시고 위례 더샵 아파트는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값어치가 커진다. 그래서 여기는 위례는 사실 신도시이고요. 워낙 이 개발 계획이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 지금 쾌적합니다. 그리고 공원들도 곳곳에 잘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곳에 사시다가 여기 가시면 위례를 떠나시면 서울 도심 같은데 잘 못 들어와요. 답답하거든요. 딱 그놈의 그 교통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줬지만 이제 그 교통 문제가 풀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있어라.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더 커요. 아까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자, 이게 이제 또 시청자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내가 사는 동네 주변만 바라봐.
그게 왜 내가 사는 동네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화곡동 살면 화곡동만 보는 거지. 내가 저기 뭐 저쪽에 사가정역 근처 살면 면목동만 보는 거예요. 좀 눈을 돌려 저 큰 세상을 좀 보자. 그래서 네. 제 얘기는 1억 5천 정도면 이 근처에 뭐 하남 쪽 올라가면 또 재개발지 꽤 많아요. 하남 시청역 근처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위로 가려고 하지 말고 도심으로 와야 된다. 도심 쪽으로 자꾸 안쪽으로 파고들고 와야 된다. 왜? 사람들은 가보세요. 이번에도 저기 하남 쪽에서 막 우리 비 오고 막 태풍 불고 이러니까 이 88도로 오늘도 좀 난리 났고요. 뭐 비만 오면 그 출근을 못 하고요. 막 동부간선도로 타고 내려오다가 막 막 잠겨가지고 막 출근 못 하고요. 뭐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잖아요. 물론 그건 하나의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얘기는 뭐다? 서울 도심이 아니면 도심으로 접근성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GTX를 뚫는 거고 그래서 지하철을 막 뚫는 건데 이게 외곽으로 갈수록 사실은 반경에서 멀어질수록 그 인기도는 떨어진다. 자, 그렇다면 이 금액이면 하남 가서 충분히 살 수 있고요. 뭐 서울 외곽 지역은 뭐 사고도 남습니다. 요새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6개월 전만 해도 5천만 원 투자하던 전세 끼고 투자하는 곳이 지금 1억 5천 막 8천씩 올라가는데 더 늦기 전에 저는 자 1억 5천 지금 현금 정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제일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에 현금을 여기 쥐고 있으신 거예요. 이 현금 1년 뒤에 되면 1억 5천이 난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1억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2년 차 되면 어떻게 되죠? 1억이 또 몇천만 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야? 나는 쓰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니 차라리 내가 은행에 넣을까? 은행 요새 금리 막 3% 이상 준다고 막 엄청나게 유치하는 그 홍보 문구들 많이 나옵니다. 3%면 뭐 합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묶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저기 어르신들 또 우리 아직 그 목소리는 좀 젊으신데 이 예전 어르신들은 은행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저 막 상담하다 보면 통장을 막 대수개씩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답답하죠. 위험하신 분들이야. 왜?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성실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곳이 대한민국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왜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확실한 곳으로 하나 인포메이션 하나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려면 제가 여기서 뭐 지역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세미나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1대1로 오셔가지고 제가 하나씩 꼭꼭 짚어드릴게요. 꼭 뭐 서울 도심 속에서도 아까처럼 뭐 여의도 쪽이든 노량진 쪽이든 또 용산 인근 쪽이든 또 어디든 서울 도심에 그게 왕십리든 청량이든 제가 마음에 드시는 곳들 뭐 따님이 거기 있거나 자녀분 아들이 거기 있다면 또 그런 지역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은행에 맡기고 있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왜? 내년, 내후년 되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나의 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빨리 안전자산, 인기자산, 실물자산에 내 돈의 가치보다 부동산의 가치가 훨씬 커가기 때문에 그쪽에다 투자를 해놓으셔야 된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한번 꼭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1대1 대면 상담 신청하셔서 꼼꼼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제가요, 여기 경기도거든요. 경기도요? 예. 여기는 경기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네. 그렇게 크지 않은 다가구 주택이 하나 있고요. 네. 이제 여유 있는 돈이 한 4억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서 텔레비를 내가 좀 많이 보고 이걸 계속 봤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요즘 모아투아 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지역 그런 거 자꾸 나오고 그래서 네. 은행에다만 이렇게 은행에다 오래 놔뒀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놔둘 게 아니구나. 이거는 뭐래도 좀 실물 그게 좋다고 자꾸 그러셔갖고 네. 그래서 이제 뭐래도 사야 되는데 이제 제일 제가 걱정하는 거는 네. 이제 우리 아저씨가 만약에 이제 그거를 집이 두 채일 때는 둘 중에서 하나 이제 이 집을 실은 한 2년 전에 내놨었거든요. 네. 근데 오래된 집이라 그렇게 잘 안 나가요, 집이. 네네. 그래갖고 이제 집이 두 채일 때는 이제 이 집을 팔면은 막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네. 또 그런 두려움 이런 거. 그래서 그 집이 두 채 살 때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 그것도 걱정스러워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경기도에 네네. 있는 다가구 주택 이미 보유 중이시고 여유자금 예, 예. 4억으로 서울의 모아주택 투자 궁금하시다고요. 자, 세금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의 상담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예, 예. 자, 제가 수고 방송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방송한 거 꼭 남편분하고 같이 재방송으로 보시고 예, 꼭 같이 꼭 정말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결정,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네. 첫 번째, 현금 4억을 은행에 오랫동안 예치하고 있다. 절대 예, 해서는 예.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첫 번째 그 실 질문자처럼 예, 현금을 만약에 이 4억을 용산에 투자했으면 8억 되는 겁니다. 지금 8억. 예, 불과 예,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예, 4억이면 충분히 사고도 나서 한 두 채 샀습니다. 예, 두 채 샀는데 두 채가 지금 4억짜리가 8억 됐으면 16억 돼 있는 거예요. 16억. 예, 이거 지금 놓치신 거예요. 타이밍. 그러나 지금 또 놓치면 자, 16억 정도의 또 다른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을 더 놓치게 된다. 자, 은행 이자 3% 준다고 여기에 만족하시면 정말 이거는 예, 커다란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자, 다가구 주택 지금 남편분이 보유하고 계세요. 당연합니다. 예, 남편분들이 이런 고민으로 또 많이들 찾아옵니다. 야, 내가 이거 팔면 왜? 아까 오랫동안 갖고 계셨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 매입가와 나중에 양도할 때 그 양도 매도가가 틀릴 때 우리는 그걸 양도 차익이라고 그러죠. 그때 예.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예, 국세청에서 내게 합니다. 그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낼 때 자, 지금 어떤 경우가 있죠? 현재 그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전 정권에서는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래서 양도세를 갖다가 무려 82%까지 80% 이상까지 내게 했으면 내가 10억이 나오면 뭐 합니까? 예, 1억 8천도 안 남는 예, 그 다 예, 어마어마한 돈을 다 정부에 내야 되니까 국세청에 내야 되니까 아까웠죠. 팔 수가 없었죠. 그래 지금은 양도세 중과를 매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예, 매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일반 과세율 6%에서 45% 이내에서 내기 때문에 아무리 금액이 크더라도 45% 넘지 않습니다. 지금이 팔 수 있는 매도의 기회이다. 따라서 지금을 예,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라는 점이고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시청자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 현금 4억 있으니까 보니까 두 채나 두 채 살 수 있어요. 두 채. 자 재개발지 같은 데에 두 채를 사서 아까처럼 모아타운이든 역세권 시프트든 이런 두 채를 사고 싶다는 거죠. 두 채를 샀어. 사게 되면 1가구 2주택 3주택이 되는데 자 이럴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가구 2주택을 사는데 이 사는 게 어떻다? 지금 샀다고 바로 준공된 걸 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착공되고 있는 거, 지금 이제 막 짓고 있는 거. 그래서 내년 뭐 상반기가 아니라 내년 그러니까 중순 이후에 내년 한 6, 7월 달 이후에 대부분 한 요새는 8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전세를 끼고 사는 거면 전세 맞추면 한 1년 걸려요. 자, 그러면 1년의 턴을 보면 지금이 1년의 시기를 보면 지금 9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 달이면 내년도 8, 9월 달 정도에 등기를 치는 거라면 다가구 주택 충분히 1년 안에 예, 시세만 잘 활용하고 예, 어떤 그런 그 수수료도 좀 이렇게 넉넉하게 주어 주신다 한다면 그걸 물건을 맡으신 분이 성실하게 예, 그러니까 홍보도 잘하고 매도를 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1년의 시간이 충분하다. 근데 이 1년의 시간에 플러스 알파가 뭐다? 자, 얘를 내년에 등기를 친다고 치면 이 지금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시프트를 내년에 하나를 등기를 쳐요. 그러면 그때 가서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1가구 2주택이 되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몇 년 동안 팔면 비과세다? 시청자님, 몇 년 동안 팔면 비과세입니까? 2년이에요, 2년. 예, 따라서 내년까지 팔아도 되지만 그 다음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니까 총 몇 년? 3년이라는 시간이 여유롭게 주어진다.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지금은 이런 걸 두려워하고 흔히 말하면 그거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된장간장을 먹어야지만 한국인은 건강해지듯이 예, 이런 걸 두려워하고 예, 모아주택이나 역세권 시프트를 사지 않게 되면 두고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두고. 그럼 후회를 하시면 안 되네요. 지금은 어떻다? 인플레이션 시대 이 돈 갖고 있고 가만히 껴안고 있거나 구들장 밑에 숨겨놨거나 장롱 밑에 숨겨놓은 사람들은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6.25 때 시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다? 빨리 이거를 실물자산, 안전자산, 인기자산 그중에 지금처럼 값어치가 자산 가치가 1년 만에 2배, 3배씩 뛰는 곳 바로 거기가 바로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디에 투자할지 잘 모르시면 저한테 오셔서 1:1 상담 시청하시고요. 자, 지금 두 채 보유한다? 전혀 문제 없다.
세 채 보유한다? 그래도 문제 없다. 아까 그 시간이 되니까. 만약에 세 채를 보유하게 되면 이런 때는 우리는 또 뭘 활용한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취득세 85%를 감면받는 그런 전략으로 또 다가서면 된다. 지금은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세금을 무서워할 때가 전혀 아니라는 점. 이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혹시라도 남편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같이 손잡고 사무실에 내방해 주십시오. 제가 천천히 하나씩 숫자까지 다 써가면서 얼마가 나오고 얼마가 나온지 자 계산해서 앞에 보여드릴 테니까 남편분들, 남자분들은 수치에 약하십니다. 숫자를 보여드리면 바로 이해하십니다. 꼭 모시고 오십시오. 네. 아니 그런데요. 네. 저기 뭐야? 그러면은 일단 저기 무아주택 이런 거는 이제 2억짜리를 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그걸 사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에 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집을 몇 2년 안에 3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수익이 계속 좋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곳이 다가구 주택인데 경기도고 제가 볼 때는 크게 이렇게 월세가 계속 올라가거나 거기가 만약에 재개발에 이슈가 있다면 가지고 있어도 괜찮겠지만 뭐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이익이 나지 않는 거라면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그 금액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투자하시고 아까처럼 이걸 팔고 차라리 똘똘한 뭐 아파트를 산다든가 아시겠죠? 얘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현금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얘가 팔리지 않으니까 내가 사고를 계속 갖고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얘는 얘대로 파는 매도 전략을 쓰시고 그리고 현금 4억은 빨리 두 개를 사는 게 부담스럽다면 하나라도 사두고 요거랑 같이 고민해서 더 좋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고민하시는 그런 그 시기가 지금 바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한번 나오세요. 네. 남편분하고 네, 꼭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 보시면서 나도 상담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대1 대면 상담 원하는 분들 위해서 상담 일정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처럼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면 정말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 시대에 여러분의 현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 어딘가 실물자산, 안전자산, 인기자산에 투자하는데 지금 트렌드는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모아타운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용적률을 500% 이상 준다고 하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하시되 아무 데나 하시면 안 된다. 여기서 가깝다고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거기에 어떤 악조건이 있는지, 3종 세트들이 있는지, 대형 시장, 대형 교회, 대형 뭐 로데오 상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보시고 반드시 안전하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파트가 지금 추락하는데 과연 사도 될까요? 여러분 저런 재개발지 인기 지역 그런 재개발이 가능한 곳을 한번 가보십시오.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없어요. 그 없다는 얘기 뭘까요? 기대감, 재개발이 될 것 같구나. 그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막 물건들이 막 시중에 막 수십 개씩 있는 곳 그런 데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가려낼 줄 아셔야 되고 그런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곳을 제가 짚어드리고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을 짜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자 지금 서두르셔야 됩니다. 아파트와 빌라 시장은 전혀 별개의 시장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수십억씩 오가는 이런 아파트가 아니라 소액 1억 2억 갖고 투자하는 이곳은 모든 유동성 자금이 지금 몰려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투자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저한테 전화 주시면 선착순으로 모든 분 다 해드릴 수 없고요. 선착순으로 응대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자,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전문가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제 지인이 건국대학교 그 양꼬치 뒤편으로 거기가 장양동 2동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가면은 투룸을 뭐 2억 주고 투자해 놓으면은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네. 집도 왜 요즘에 새로 진 주차장 있는 집들도 빌라도 많고 네. 근데 새 집들이 많은데 거기가 과연 이렇게 재개발이 될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 네. 그리고 또 거기 또 지역주택조합이 또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서 네네네. 물어보니까 네
그런 지역주택 조합이 되어 있는데 이런데 모아타운이 될 수 있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네, 전화 잘 혹시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이런 것 알려주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양 이동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전문가분과 상담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네요. 예,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말씀드릴게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구의역하고 자양 이동 이쪽을 얘기하시는데 뭐 네, 네. 일부 뭐 사람들이 뭐 마지막 남은 한강변 투자 뭐 2억 지금 말씀한 대로 2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충분히 한강변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데 시청자분 현장 돌아다니니까 어때요? 노후도 요건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 저기 주차장 새로 진 빌라도 신축 빌라 뭐 분양하는 것도 있고 저기 새로 진 집도 있고 얼마 안 된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그 네, 얘기는 네. 뭐냐면 자 시청자분의 그런 감각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또 네. 국토부에서 발행하는 그러니까 노도 요건, 그러니까 5년, 10년, 15년, 20년 그 분포도가 나옵니다. 그 통계에서도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충족되는 게 아슬아슬한 것도 아니고 위험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 자양 이동 2억 투자하라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현혹시키는 말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 투자할 때 일부는 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일쪽에 예, 그 자양 2동과 3동 쪽에 일부는 가능하지만 여기는 어떻다? 대단히 작다. 지역이 대단히 작다는 얘기는 그 구역이 되게 작게 설정이 된다는 얘기는 그래요? 뭐죠? 신속통합기획도 마찬가지고요. 음. 모아타운도 네네. 마찬가지고요. 이들이 네. 첫 번째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노도 요건, 그 평가 기준입니다. 노도 요건의 평가 기준인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아슬아슬한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이 뭐가 있냐면 자, 이 지역이 문화재 관리가 돼야 되는 곳이냐, 문화재가 나오는 곳이냐, 아니면 이곳이 네. 혹시라도 뭐 지역주택조합이 있느냐, 아니면 여기 재개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느냐, 어떤 재개발의 그 사업에 충돌이 되는 곳이냐 이런 걸 따진단 말이죠. 근데 지역주택조합 거기 하신 누구 있더라고요. 지역주택조합은 네. 지주택은 지금 구역이 아까 얘기하신 여기가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쪽에서 투자하라는 것은 자 이쪽 현대자동차 이쪽 골목에 여기 아주 정말 조그마한 무슨 열린 맨션 하나 지으면 되는 그런 작은 곳을 투자하라고 합니다. 마치 이게 다 갈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모아타운도 할 수 없는 거고 신속통합도 할 수 없는 거고 그것도 할 수 없는 그래요? 곳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연립주택 하나 지을 수만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데 투자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왜? 지주택이 여기서 자리 잡고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여기를 무슨 뭐 얘네들이 나가줘야지만 그 다음에 모아타운이 되든 여기서 무슨 여기서 멀기 때문에 역세권 안 되고 모아타운밖에 못 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 얘네들이 나가줘야 되는데 이게 뭐 1, 2년 내에 나가냐고요? 예? 몇 년이 걸릴지 어떻게 합니까? 지주택이 한번 뿌리박혀 내려서 여기 네. 지금 토지 사용 확보율이 60%가 넘어 70% 가까이 된다 하면 계속 네. 확보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절대 하면 네.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이쪽에 지금 자양 2동과 3동 있는 이곳은 지역적으로 네. 너무나 규모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2차 평가 때 아까처럼 네. 규모가 너무 작은 곳 모아 주택은 가능하지만 모아 주택을 모아서 모아 타운을 만드는 대규모 아파트로는 불가 판정을 받는 겁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모아 타운 되려고 할 때 네. 신속통합 되려고 할 때 지주택 있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구역 같은 것도 안 되고 네. 자양 이동 같은 경우도 지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 네. 사업, 자율주택만 단다. 이런 데 투자는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상당히 네. 조심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계속해서 문자 상담 하나 빠르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4887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마장역 4번 출구 인근 다세대 주택 갭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마장역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갭 투자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다른 지역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이제 마장역 쪽에 지금 투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마장역 쪽이 그 왕십리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보시면 그러나 저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에 마장동 쪽보다는 여기 사근동 쪽 이쪽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보다는 약간 좀 산동네거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왕십역 옆이라든가 상왕십역 쪽에 보시면 이쪽에 지금 한 4개 정도의 구역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중에 한두 구역은 지금 빨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왕이면 좀 안전한 투자, 남들이 다 좋아하는 왕십역 쪽 혹은 상왕십역 쪽 그쪽에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그쪽에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좀 안전하고 투자하실 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방송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들 또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담 일정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질문하실 때 안전한 투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전문가인 저한테 한 번쯤 의뢰해 보시고 그냥 가서 매수한 다음에 오지 마시고 매수 전에 반드시 물어보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 투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지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불리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또 불리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투자하고 싶다면 전문가 상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아시죠? 지금 시청해 주십시오.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2638-3974번,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